정성어냐?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를 주어진 비율로 내분을 해. 그럼 내분을 하면, 내분을 할 줄 아니까 X좌표는 얘네들을 더한 게 분모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분자가 돼서 계산을 하면 분자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6이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가 되지. 시원이 맞아? 다음 y좌표는 분모는 똑같을 거고 분자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84 이렇게 오겠지.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냐? 그치? 자, 그러면 요 내분점이 어디 때? 2, 4분면 안에 있어야 된대. 그럼 2, 4분면의 안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란 말이야. 됐네? 그래서 x좌표 먼저 보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괜찮지? 자, 그럼 풀어야지. 부등식 풀려면 분수를 없애야 될 거냐? 그럼 양변에 분모에 있는 식을 곱하겠지. 근데 부등식이니까 뭘 따져야 돼?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따져야 될 거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따질 텐데 근데 얘는 수가 아니라 식이잖아? 그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 첫 번째, 그냥 전통적인 2차 함수적인 소리로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보자는 거야. 결론은 그래프거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을 한번 보자. 2차 함수 그리려면 꼭지점을 아는 게 제일 1차적이니까. 얘 꼭지점을 구하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지. 해서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친다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5인 아래로 볼록인 요딴 그래프가 나오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뭐야? n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2, 뭐 아무거나 같은 간에 보다 항상 양수다. 항상 양수다. 그러니까 뭐야? 아, 얘는 무조건 양수네. 분모가 무조건 양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이지. 뭐야? 애초에 그냥 얘가 풀만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프가 필요해? 그럼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네. 판별식이 음수다? 실근이 없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아, 무조건 양수구나. 그래서 양변에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더라 해서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요거 풀면 되겠지. 같은 이유로 얘도 분모 똑같잖아. 그럼 얘 양수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 요 두 개를 연립부등식 풀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 줬어? n은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서 나온 답 중에 자연수에 해당되는 건 애초에 쓸 필요도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 결과로 남는 애가 n은 2분의 3보다 크다가 남을 거고 여기에서 남는 답이 n은 6보다 작다가 남을 거야. 음수인 부분은 그냥 애초에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범위 최종 정답은 n의 범위 2분의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러므로 자연수 n의 값은 2, 3, 4, 5가 돼서 다 더하면 정답 14가 되겠다. 이게 결론. 들으면 이해되지?
자, 다음 2번. A, B 두 점이 있는데 C1, C2라는 점을 새로 찍을 거야. 그래서 그 새로 찍은 C1, C2랑 원점 5랑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자, 그럼 보자. C1, C2는 직선 AB 위의 점이래. 그러면 뭐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었을 때 뭐 AB가 뭐 이쯤에 있다 치자. 자, 직선 AB가 있었어. 이 상태, 이 직선 위에 C1, C2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나를 보자. AB가 BC1의 3배랑 똑같대. 그리고 똑같이 AB가 BC2의 3배랑도 똑같대. 즉 AB의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에서 C1까지의 거리나 B에서 C2까지의 거리는 AB의 길이의 딱 3분의 1만큼이어야 된대. 그죠? 그래서 C1, C2가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AB의 길이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만큼의 3분의 1은 뭐 요만큼이겠지? 그게 B에서의 거리가 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오씨. 아이고 왜 이래. 왜 촉 빠져. 자. 형, 아까 네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봐봐. 여기가 5야. 5에서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점은 몇 개야? 2개지. 왼쪽, 오른쪽. 그럼 B에서 이 3분의 이 빨간 거리만큼, 이거 몇인지 모르겠다만 이 빨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몇 개야? 2개지. 여기. 근데 AB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요 전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의 3분의 1이래. 요 전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의 3분의 1이래. 이럴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저 두 빨간 점이 하나는 C1이고 하나는 C2겠네. 그래서 누가 C1이고 누가 C2일까? 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C1의 X좌표는 C2의 X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C1의 X좌표가 C2의 X좌표보다 작댔으니까 C1이 더 왼쪽에 있겠지. 그치? 됐네. 자, 그러면 비율로 보자. 비율로 이제 따져보자. 각각의 거리를. 비율로 따질 때 무조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넘어가야지 분수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단위는 비율상 얘 아니면 얘지. 그럼 이 길이를 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요 길이는 비율상 몇이야? AB는 3이지. 그러면 AC1의 길이는 비율상 몇이야? 2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C1과 C2에 이름을 붙여주자. C1은 AB, 난 AB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AB를 몇 대 몇으로 뭐한 점일까? C1의 이름 2대1 내분점. 시연아, C2의 이름 뭐야? 내분과 외분의 차이는 안에 있냐 밖에 있냐고. 그 외의 것들은 똑같아. 그럼 여기가 왜 2대1이야? A에서 C1까지가 거리상 2고 B에서 C1까지가 비율상 1이라서야. 그럼 여기서 몇 대 몇이냐는 건 A에서 C2까지 B에서 C2까지 거리가 몇이냐를 봐야지. 몇 대면? 4대1. 이해됐어? 4대1 외분이다. 이름 붙였네? 그러면 C1과 C2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구하자. 끝났어. 이 문제. 자, 그래서 C1을 구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A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B좌표
6,1. 자, 첫 번째. C1 가자. 2대1 내분점. 구해주면 3분의 12-2, 3분의 2-3이 돼서 계산하면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다음 C2 4대1 외분. 4대1 외분은 3분의 24 플러스 2, 3분의 4 플러스 3 해서 3분의 26, 3분의 7이 되겠네. 요게 C1, 요게 C2. 됐지? 자, 그러면 얘네 둘과 원점인 0,0까지 해서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지? 자,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 세 꼭지점의 좌표 할 때 넓이 구하는 법.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된댔어. 어떻게 해서?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엇갈리게 곱해서 둘을 뺀 다음에 나누기. 근데 이미 원점 있네? 꿀. 곱하고 곱해서 빼자. 요렇게 곱하면 9분의 70.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6. 근데 그 둘을 빼야지. 9분의 96인데 나누기 이해해야지. 9분의 48. 약분해서 정답 3분의 16이 되겠다. 세 꼭지점을 좌표할 때 넓이 구하는 거는 꼭 좀 익숙하게 풀 수 있게 하자. 쓸 일이 많을 거야. 자, 됐으면 3번 갑시다. M이 있었는데 걔네가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C라고 하겠대. 자, 일단 거기까지만 해보자. 지금 직선 L은 Y는 2X 플러스 4, 직선 M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 상태.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난다? 다른 말로 Y가 0일 때 X값, X절편. 그러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0. 다음 얘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4,0. 다음 C는 얘네들의 교점 이랬으니까 이거 두 개 그냥 둘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빼버리면 3X는 0이니까 X는 0이 되고 X가 0이면 Y는 4지. 둘 다 0,4 지나는 거 보이지? 자, ABC 일단 구했고 됐지? 자, 그러면 이 ABC가 구해졌는데 이제 보기를 보자. 기억! 삼각형 ABC의 넓이가 몇이냐? 세 점 좌표 다 하네. 그러면 하나만 원점으로 옮기자. 얘를 원점으로 옮겨볼게. 그러면 얘는 6,0으로 간다는 얘기, 얘는 2,4로 간다는 얘기. 했던 짓 또 하면 되겠지? 요렇게 곱하면 24 빼기 0을 2로 나누니까 12 나오네. 아, 기억 맞다. 간단하게 나오지. 물론 요렇게 안 해도 되지. 왜냐면 요게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냥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구해도 돼. 상관없어, 당연히. 다음, 니은. 점 A와 직선 M 사이의 거리는 3루트이다. A점과 M 간의 거리 구하시오.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마이너스 2,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간의 거리 구하래. 봅시다. 유라야, 분모 뭐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루트 2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4까지 온 다음에 절대값 해서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가 되겠네. 니은도 맞는 말. 자,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건 디귿이지. 요거 좀 알아도 기억해도 문제 잘 나오는 거다 이거. 어떤 직선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거. 2등분 또 더 어렵게 나오면 3등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할만해. 자, 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있는데, 그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가 2등분하겠대.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요런 2등분한다, 뭐 요딴 말이 나오면, 우리 평소에는 잘 안 하지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표현을 해보자. 일단 점들을. 자, A점 마이너스 2,0. 다음 B점 4,0. 다음 C점 0,4.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원래 있었단 말이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제 넓이 반으로 쪼갠대. 근데 우린 저 ABC의 넓이가 1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직선으로 그 직선에 의해서 저 삼각형이 반으로 쪼개질 텐데, 그러면 쪼개진 두 개의 도형은 각각 넓이가 6이겠네. 그지? 그러면 그 넓이가 6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봐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럼 얘가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반으로 쪼개지겠지, 언젠간. 그지? 그럴 때 대충 한번 그려보자. 느낌적으로 한 뭐 요 정도 지나서 반으로 쪼갠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럴싸하지? 자, 그럼 이렇게 쪼개졌을 때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 중에 누구 넓이가 구하기가 더 편하니? 당연히 아래지. 이건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서 얘가 삼각형 나온 거야? 아니야. 얘 그냥 어떻게든 그려도 이쪽이 삼각형이야. 얘가 A를 지날 때부터가 삼각형이 나오지. 근데 A를 지날 때는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는 게 눈으로도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요 삼각형을 구하는 게 맞지.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라고 풀어보자고. 됐지?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구해야 돼?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요거를 구해야지. 구하자. 자,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랬으니까 y는 x 플러스 k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요 점은 바로 나왔다.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k, 0 됐고, 다음 요 점은 얘랑 요 직선 간의 교점이지. 근데 요 직선이 누구야? m이잖아. 예. 보이지? 그래서 요 직선의 식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빨간 직선인 y는 x 플러스 k 간의 교점의 좌표를 표현하자. 그럼 뭐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2x가 4 마이너스 k니까 x는 2 마이너스 2분의 k네. 아, 이 교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2분의 k구나. 그럼 y좌표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y좌표가 2 플러스 2분의 k가 나오겠다. 됐다. 자, 그래서 요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분의 k, 2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다. 괜찮아? 그냥 교점 구한 거야, 얘네들. 그래서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했더니 x값 나왔고, 그 나온 x값을 여기든 집어넣으면 y값 나오고. 자, 됐네.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굳이 좌표 가지고 할 거 없이 일반적인 삼각형이잖아. 이쁜 삼각형이잖아. 그럼 그대로 가자. 그럼 요 삼각형을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자,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4 플러스 k지? 마이너스 k부터 4까지니까. 다음 요 삼각형의 높이는 교점의 y좌표를 따르겠지. 됐다. 넓이 구하면 되지. 나는 이 이야기 귀찮으니까 얘랑 곱한 게 몇이다? 12다라고 풀자. 그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12다라고 식 세워서 풀어보면 끝. 그래서 이쪽에다 쓸까? 4 플러스 k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k가 10이다.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 전개해주면
8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2분의 k제곱은 12. 정리하면서 2까지 곱해주면 k제곱 4k인데 8k 되고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8 되겠네. 책이 그지 같지? 이걸 인수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지. K값 구하자. 근해공식에다 집어넣어주면 K 값은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6 플러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 풀마 2 루트 24니까 6이겠네. K 값이 2개 나왔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K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K 값은 Y절편이지? Y절편이 지금 음수면 되겠어? 대충? 절대 안 되지. Y값은, K값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진짜 리얼 K값은 양수값인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6이겠다. 됐다. 이 직선의 식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원점과 직선 N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원점에서 이 빨간 직선까지 거리 구하란다. 하면 되지. 그래서 최종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원점과 직선식이 y는 x 플러스 k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k가 얘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6. 얘네 둘 간의 거리 구하면 되겠지. 공식 집어넣자. 루트 2분의 개꿀이지. 0, 0, 0, 0 없어지고 여기에 절대값인데 이거 양수잖아. 절대값 필요 없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6이 오겠다. 유리화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 루트 12니까 4 루트 3. 그래서 최종 정답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3. 그래서 디귿도 맞더라. 유라 원의 정의가 뭐야? 뭘까? 점에서 일정한 굿. 한 점에서 이제 원이라는 말에 둥근 거요라고 하면 이제 무식한 새끼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모임. 다른 말로 점들의 집합. 이거 뭐 나중에 배우면 되고, 더 어려운 말로 점들의 점들이 밟아나간 곳들. 모든 점들이 이런 성질, 똑같은 성질을 갖고 이렇게 밟아나가는 곳들의 모임. 뭐라 불러? 자취. 자, 그러면 이 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의 안에 원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론은 어떤 원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딱 봤을 때 중요한 게 누구야? 어떤 점에서냐. 그리고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어떤 정 가운데가 되는 그 점,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그 어떤 점으로부터 얘가 뭐야?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가 뭐겠어?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중심을 A, B 좌표니까 라고 두고 반지름은 당연히 R이라고 두겠지. 자, 그래서 이 원에서 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가장 핵심이 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얘네 둘이 딱 보이는 식이 일단 기본식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식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x와 y의 2차식이면서 x와 y의 2차 항의 개수는 동일해야 돼. 물론 일반적으로 1이지. 만약에 2로 똑같다면 양변이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가 바로 나오는 요런 꼴이야. 즉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이 식을 보고 x와 y의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다고. 중심 좌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냥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 y 값이 곧 중심 좌표. 그리고 그렇게 x와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묶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갈 건데 그 우변이 우변이 뭐야? 반지름의 제곱인 값이니까 3이라고 읽어줘야겠지. 실수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할 것 같지? 누군가 한다, 분명. 반지름은 9가 아니라 3이지. 다 알아. 근데 틀린 사람이 있다고. 자, 다음. 일단 2차 함수도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나 2차 함수적으로 생각해보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지. 그래서 2차 함수 맨 처음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가장 많이 봤던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죠? 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식이거든. 똑같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꼴이야. 그 식에서 그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이는 식. 근데 알다시피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2차 함수 하면 요 식보다 훨씬 더 많이 봤던 식이 얘 전개식 아니겠어?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요게 더 편하지. 왜? 판별식을 한두 번 쓰나? 그치? 그러면 얘도 있겠지. 얘가 바로 보이는 식이 있었지만 얘를 전개하는 식도 있었어? 그럼 얘도 전개하는 식이 하나 더 있겠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뭐겠어? 그냥 x랑 y에 대한 2차식이 쭈르르르 있겠지. 그래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도 있을 거고 y제곱도 있을 거고 x에 대한 1차항도 있을 거고 y에 대한 1차항도 있을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상수항이겠지. 요런 꼴도 있겠지.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각각의 장단, 쓰임이 있겠지. 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바로 보이는 식이다 라고 해서 편의성이 있어. 그럼 얘는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얘도 쓸 일이 있어서 그래. 물론 지금 이 책에서는 책이 너무 단순해서 생략한 게 하도 많아서 이 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는 없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원 간의 관계를 찾을 때 주로 써. 이거랑 또 유사한 성이 있지. 얘도 이거 언제 이 식 많이 썼어? 판별식 아까 내가 했던 식. 판별식 왜 쓰는데? X축과의 관계 또는 어떤 또 다른 직선과의 관계 했을 때 뭐 만나냐 안 만나냐 두 점에서는 이러고 따질 때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원이 두 개 있어. 원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원이 직선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특히나 얘는 두 개의 원 간의 관계, 특히나 그 안에서 두 원이 겹쳐 있을 때 그때 무언가를 구해내게 되거든. 그때 요식을 주로 써. 특징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압도적으로 편할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 어떻게 찾아야 돼? 거기 책 보면 공식이랍시고 써있지. 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마. 이거 왜 외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너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에서 죽어라 했던 거 있었잖아. 예시 한번 해볼까? 만약에 자 요딴 식이 있다 치자. 그럼 이거 보고 이거 원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지. 그치? x와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개수가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x는 우린 결과물을 알고 있잖아.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있어야 되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중학교 때 2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그 짓거리 또 하는 거야. 두 번.
원래 10이 넘어갔는데 1과 4가 추가됐으니까 5가 붙겠지. 해서 x-1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5가 돼서 해석 중심좌표 1,-2고 반지 이름이 루트 15인 원이구나 라고 알아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저 공식을 왜 외우냐고. 공식도 아니지.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고. 자, 넘겨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고, 지금 요 내용에서 비어있는 거는 이제 문제로 조금씩 채울게. 일단 책에 있는 것만 따르자. 지금 우리는 일단 간결하게 보는 게 목표니까. 자, 17페이지. 미친놈들인가. 자, 17페이지 보면 이제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봅시다. 원이 하나 있었어.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좀 추가할 것 좀 할까? 이 책에는 없지만 추가할 거 조금만 하자. 조금만. 자, 원이 있었어. 원의 방정식 이제 세울 줄 알잖아? 그냥 중심좌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너희한테 야, 중심좌표가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 세워봐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지.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야, 그냥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세워봐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지? 자, 그럼 요 식을 보면 얘들아, 어떤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너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몇 개야? 3개지. A, B, R. 만약에 이걸 전개한다 쳐도 그 원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A, B, C 3개야. 그지? 미지수가 3개짜리라는 말이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문제가 너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계산이 더럽게 귀찮아. 미지수가 3개거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그래서 미지수가 3개짜리가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인데 이제 문제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의 핵심은 뭐가 되면 되냐면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무언가 또 다른 힌트를 줬다. 이꼴 이 3개였던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렇게 풀려. 자, 그럼 가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그 원이 하필이면 X축에 접한된다.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러면 예시를 생각해 보자. 요 점의 중심좌표가 예를 들어 3,1이래. 그럴 수 있지. 근데 X축에 접한된다. 그러면 얘 반지름은 몇일까? 1이겠지. 왜? 요 길이가 1이거든. X축에 접하니까. 아,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반지름이라는 미지수를 우리가 구할 필요 있었어? 없어.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거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R제곱 대신에 뭐 쓰면 돼? X 거꾸로야. X축에 접하면 Y랑 반지름이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B제곱이 오면 돼. 물론 여기가 제곱을 할 거니까 B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지. 됐니? X축에 접하면 Y랑 반지름이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Y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하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1,-2라고 잡아보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Y축에 접하면 결과물로 써줄게. Y축에 접하면 거꾸로라고. 뭐라고? X축,
꼭 중심좌표의 x값이랑 반지름이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x축에 접하면 y랑 반지름이 같은 거고 y축에 접하면 x랑 반지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식을 쓸 때 애초에 시작이 달라진다고. 원래 시작은 이렇게 둬야 될 거 아니야. 미지수 3개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준다면 애초에 시작이 미지수가 2개인 걸로 시작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세우겠지.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네. 요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딱 들어맞게. 자, 그러면 얘는 봐봐.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요 점에 만약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치자. 그럼 y좌표는 몇일까? 이겠지. 딱 들어맞아야 되니까.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반지름은 몇일까? 2겠지. 왜? 요 길이도 2고 요 길이도 2거든. 아무거나. 그러면 생각 같아서는 여기든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미지수를 A로만 쓸 수도 있고 B로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봐봐. 내 말 들어봐. 만약에 조대로 한다 치자. 그러면 지금 2, 4분면에서 얘들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 4분면이 있을 수 있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가능하지. 근데 지금 내가 같은 요 예로 해보자. 저기를 2라고 모른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돼야 돼. 그치? 중심좌표가. 그럼 여기가 만약에 A가 플러스다. A를 가지고 쓴다 쳤을 때 A가 플러스다 라고 가정한다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쓰면 말이 되지. 그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A, A고 반지름 A인 거니까 맞잖아.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보자. 우린 지금 요 원을 가지고 요 식을 썼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어떤 원인데 이렇게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했어. 그럼 너희가 이거 보고 이거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네 라고 알아볼 수 있어 없어? 모르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 식으로 알아? A가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뒀듯이 A가 양수라면 얘는 2, 4분면에서 접하는 게 맞지.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음수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4, 4분면의 원이지. 모르잖아. 그치? A의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써줘야 돼. 그래야 몇 사분면인지가 나오잖아.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얘들아, 요 월의 방정식 기본형에서 A, B, R 중에 무조건 부호가 확정인 게 하나 있어. 누구야? R이지.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야. A와 B는 양수여도 그만, 음수여도 그만, 0이어도 그만이야. 상관없어. 근데 R만큼은 무조건 양수지.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니까. 그러니까 요 짓을 안 써도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로 A, B를 쓰는 게 아니라 R을 써. 그 편의 때문에. 이걸 안 써줘도, 부연 설명을 안 써줘도 너희가 몇 사분면에 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성 때문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로 R을 써. 오케이? 그러면 자, 만약에 3, 4분면에 접하는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식으로 쓰고 싶어. 그럼 우린 뭐라고 쓰면 돼? X? 그렇지.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딱 봐도 이거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마이너스 R은 음수잖아. 3, 4분면이네. 알아볼 수 있다고. 요 편의 때문에 특이하게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로 R을 써. 그럼 얘들아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라고 써있어? X? 4, 4분면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 이해됐니?
자, 다음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지금 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중심의 X랑 Y좌표의 값이 아예 똑같은 원이 있을 수 있지. 풀풀 마마. 다음,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원이 있을 수도 있지. 언제? 여기랑 여기. 마풀, 풀마. 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다르지. 그러면 생각해봐. 요 두,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X랑 Y값이 아예 똑같지. 그러면 이 두 점은 어느 직선 위에 있을까? X값과 Y값이 동일한 직선은 뭐라고 불러? Y는 X지. Y는 X.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다? 그 중심 좌표가 Y는 X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답 나왔지?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 좌표는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사실 요짓거리 안 해도 돼.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일이 많거든? 하지만 요렇게 푸는 게 더 빨라.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알려줄게. 자, 요 정도가 이제 원의 방정식, 단독적인 원의 방정, 원 혼자 떡 있을 때 그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야. 원래는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세우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을 줬다면 그렇게 쓰면 되지. 뭐 요런 것도 있겠지, 당연히. 만약에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대.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단다. 그러면 그 중심 좌표 뭐라고 두겠어? A, 2A라고 두면 되겠지. A, B 대신에.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1차 목표라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원래는 A, B라고 미지수를 두 개로 두는 게 맞는데 야, 이 직선 위에 있다며. 그러니까 X가 A면 Y는 2A겠지. 미지수 줄었네.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제 문제를 뭔가 푸는 거지. 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 원일 때고 17페이지 다시 이제 가자. 17페이지에서는 이제 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원과 직선이 있을 때야. 요 페이지 설명까지 하고 시작. 자, 17페이지. 이제 원이 있는데 직선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한다면 종류가 많지는 않아. 원이랑 직선이랑 안 만날 때가 있겠지. 그지? 원이랑 직선이 접할 때가 있겠지. 딱 한 점에서 만나는. 다음, 마지막, 당연히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란.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딱 문제에서 어떤 원과 직선이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안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뭐 접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거기 책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을 쓴다. 두 번째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쓰는 거는 거의 안 써. 거의 안 써. 왜냐면 귀찮거든. 식이 원의 방정 시간 애초에 식이 길기 때문에 판별식 쓰기도 짜증나.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는 내가 비추해. 그리고 판별식을 쓸 일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애초에 쓰지 마.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쓰는 건데 두 번째 방법 쓰면 되거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간단해. 두 번째 방법은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D와 R. 그럼 D는 뭐냐? 디스턴스. 거리. 누구와 누구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R은 뭐겠어? 반지름이지?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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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이지 얘들아? 원과 직선이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고 반지름을 찾아내서 거리가 더 길다면 안 만나네가 되는 거고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똑같으면 접하네가 되는 거고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반지름이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네가 되는 거야. 그걸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라고 하고 상부하고 싶은 건 뭐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왜 외워? 어떻게 하면 돼?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원 주고 직선, 이상한 직선을 줬어. 미지수가 들어있는 직선을 줬어. 그래서 자 문제 어떤 원이 어떤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뭐 직선의 식을 y는 뭐 k y는 x 플러스 k다 라고 줬어.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 문제 조건에 맞는 그림을. 원이 있었고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리겠지. 그랬어. 그러면 보는 거야. 이 원의 중심 좌표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근데 반지름이 이만큼이네?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럼 누가 길어? 눈으로 확인하잖아. 아, 반지름이 거리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찾아내서 얘가 크다 라고 부등식 풀면 끝. 외우는 게 아니야. 됐지? 간단.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자, 다음.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할 게 있는데 요 두 점에서 만날 때야. 자, 안 만날 때는 사실 별거 없어. 이게 그냥 이게 다야. 쓸 일 없고. 중요한 건 요 두 개거든? 얘는 접할 때니까 딱 한 번밖에 없잖아. 얘들아, 안 만날 때랑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무수히 많지. 근데 접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특히나 여기서는 사실 말하면 두 번이지. 위아래로. 몇 개 없어. 그래서 접할 때는 중요한 게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필요하지. 접선, 원과 접선에서. 특징들. 뭐 원이 있을 때 많이 해봤잖아 얘들아. 원에 접하는 접선이 하나 있을 때 이때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그으면 이 접선과 반지름이 나타내는 각은 90도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 특징으로 인해 요렇게까지 선을 그으면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필요한 것들 구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요런 거 구할 때가 있지. 만약에 요점 좌표를 알고 있어. 이 원의 좌표를 알고 이 원의 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때 이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야? 이거 뭐니? 반지름이지? 반지름 찾으면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처음에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나오겠네. 간단. 됐니? 다음. 또 이런 그림도 있겠지? 원이 있었어. 접선이 있네? 근데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일로 갈 수도 있지. 그럼 접점이 두 개, 접선도 두 개겠지?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수직이지? 이렇게 그어도 수직이지? 그때
요렇게 선을 하나 쓱 그으면 얘네 둘은 뭐다? 합동이다. 뭐 요런 것도 사용할 때가 있을 거고. 다음 이럴 수도 있겠지. 요 선을 안 그었어. 그러면 요각과 요각의 합은 몇이다? 180도다. 왜? 얘가 사각형인데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90도니까. 그러면 요것도 할 수 있지.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얘들아 이런 거 기억나?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면 이 사각형은 뭐다? 원에 내접한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 합이 무조건 180도다. 배웠지? 응.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사각형이랑 이 상황이랑 무조건이지. 왜? 얘가 둘이 90도니까. 무조건이야. 요게 이제 접선으로 나오는 거고 주로 나오는 것들이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주로 나오는 거는 요거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원이 있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의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보자. 여기 뭐 이렇게 있었어. 요 선의 길이 구하시오. 요 선의 이름이 뭔데? 현. 현의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려? 어떻게 찾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나 요 선의 길이 알고 싶어? 자, 요 선의 이름은 뭐야? 한지름. 요 선의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여기 90도로 만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알다시피 원의 어떤 현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수직선을 그으면 그때 이 현은 2등분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한다면 곱하기 2하면 이 현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지? 요런 거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면 되고 요런 게 하나하나 다 유형이야.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이 책에는 없지만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이 접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걸로 가자. 자, 접선의 방정식을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보자.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하고 시작. 여러 가지로 좀 나눠야 돼. 일단 체계적으로 나눠주자.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러면 이 접선은 결국 뭐야? 직선 아니야, 그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 있어? 공식을 떠올려봐. 뭐 알아야 돼?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해. 그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해. 그럼 둘 다 알면 이게 문제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문제에서 뭐겠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결여된 채로 나올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주겠지. 나머지 하나는 안 주고 있지. 그지? 그때 뭘 주냐에 따라 나뉘는 거야. 문제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접선에 기울기를 줄 때가 있겠지. 일단 다 끝나고 써봐. 일단 눈으로 봐봐. 기울기를 줄 때가 있을 거야. 그럼 뭐야? 한 점이 필요한 거지. 다음, 한 점을 줄 때가 있겠지. 근데 그 한 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 접점을 줄 때가 있고 접점이 아닌 점을 줄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림으로 생각해보자. 어떤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면 뭐 이런 선이겠지.
그럼 그런 선 중에서 얘랑 접하는 선은 요렇게 하나가 있겠지. 근데 위에도 하나 더 있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미리 알고 쓰거든. 얘들아, 기울기를 줬다면 접선은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평행한 두 선으로 나와, 위아래. 다음, 접점을 준다는 건 이런 상황인 거야. 원이 있었는데 이 원에 요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답이 하나겠어? 두 개겠어? 하나밖에 없지.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요거 하나밖에 더 있어? 그지? 그래서 이 접점을 줄 때를 다른 말로 이렇게 줘. 지금 요 상황이야? 원 위에 점을 줄 때야. 오케이? 요 점은 접점이니까 원 위에 점이, 이 원 위에 점이잖아. 다음, 요 경우는 언제냐면 이런 거야. 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그래 생각해봐. 요 점에서 그은 접선 몇 개일까? 아까 했었는데 두 개지. 여기서 아래쪽으로 접할 때도 있겠지만 위쪽으로 접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 때는 답이 두 개야. 그럼 요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원 밖에 점을 줄 때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접선에 무언가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기울기를 줄 때가 있고 한 점을 줄 때가 있는데 그 한 점이 또 접점이냐 접점이 아닌 점이냐로 나뉘게 돼. 됐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지금 요 기준은 뭐야? 접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준이지. 근데 또 하나가 뭐야? 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건데 그 원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로 나뉘어. 그 원이 중심이 원점일 때가 있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직선에 대한 정보를 줄 때가 세 가지, 그리고 주어진 원의 방정식의 특징으로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다 외워야 되냐? 아니, 안 외워도 돼. 몇 개만 외우면 돼. 왜냐면 나머지는 똑같거든. 자, 결론부터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너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이면 일단 기대해야 돼. 개꿀 문제일 확률이 있거든. 왜?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일 때 이때랑 이때는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어. 책에 있어. 얘네 둘은 유일하게 공식이 있어. 유일하게 공식이 있고 나머지는 공식이 없어. 안타깝게도. 얘네는 공식이 없어. 공식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식이 뭐냐? 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 치자. 다음, 원 위의 점, 즉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줬다 치자. 자, 이때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 0,0이라면 공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 y는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줬잖아. 그럼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y는 mx로 시작하겠지. 그지? y는 mx. 답 몇 개라고? 2개야. 그러니까 풀마가 붙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공식이야. mrm 순으로 나와.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첫 번째 예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었는데 얘랑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돼. y는 2x로 시작하겠지. 기울기가 2랬으니까 y는 2x 풀마 r이 2잖아.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5. 정답 끝.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공식은 말 그대로 넣기만 하면 답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이게 첫 번째 예시. 다음 두 번째. 이때
접점의 좌표를 줬대. 이건 책이랑 좀 다를 거야. 책에서는 x1, y1이라고 줬을 텐데 그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a, b라고 할게. 자,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그러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개꿀이야 얘는 진짜. 자, 그럼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었는데 9는 숫자 넣기가 좀 귀찮다. 5라고 할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어서 요 원 위에 한 점 1,2 원 위의 점이 그려야 되지 얘들아. 1,2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지. 이 1,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저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1x 2y는 r제곱 이거야. x의 개수로 이 x좌표 쓰고 y의 개수로 이 y좌표 쓴 다음에 는 하고 r제곱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x 플러스 2y는 5 끝. 이해됐어? 뭔 공식이지? 1 곱하기 x 2 곱하기 y 쓰고 는 r제곱 끝. 개꿀. 됐지?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공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 어떻게 판단한다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뭐라고 했었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그거 써. 다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라고 식세어서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요 경우로 예시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었고 이 원 밖에 뭐라 할까?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이 있었다. 아, 이러면 되나? 되네.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이 있었다 치자. 여기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럼 저 상황이지. 이거 대입하면 성립 안 하잖아. 원밖에 점이지.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직선과 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할 거 아니니. 근데 난 직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모르는 거를 미지수로 두고. 그럼 여기서 내가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점 하나는 알고 있잖니. 그럼 뭐가 필요해?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모르니까.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요걸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y-1은 m 곱하기 x 플러스 3이지. 괜찮지? 그럼 요걸로 얘와 거리를 구했더니 3이다. 라고 식이 세워지겠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mx-y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 됐고 얘와 0,0 간의 거리 d를 구해준다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없어지니까 절대값 3m 플러스 1이 거리겠다. 괜찮아? 그게 누구랑 같다? 지금 이게 거리 구한 거잖아. 원의 중심에서 내가 임의로 구한 직선과의 거리 구한 거잖아.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3과 같다. 그럼 요 방정식 푸는 거야. 요 방정식 풀어서 n값 구하면 끝.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양변 제곱하면 되지. 루트랑 절대값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 양변에 곱해서 절대값 3m 플러스 1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지.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거든? 그럼 그거 풀면 돼.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 답이 2개거든. 왜? 2개잖아. 그래서 그 n값 구해서 2개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기울기를 모를 때지 얘들아. 기울기를 모르는데 d를 구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를 임의로 준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거지. 요 짓을 잘하면 돼.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반대 경우 기울기는 아는데 지나는 한 점을 모를 때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기울기를 2라고 줬어. 그럼 요 경우 오겠지? 오케이? 됐니? 그럼 기울기가 2야.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2x 플러스 k라고 두면 되지. 얘는 오히려 더 쉽지. 기울기가 2니까 2x 시작할 거 아니니? 얘들아, 지금 요거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 있었잖아.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식이었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배웠던 거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버려야 돼. 요때는 이렇게 간 거고, 요때는 기울기 아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A, B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없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요거랑 원의 중심좌표랑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K 값 구하면 끝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야. 크게 말하자면 원래는 6종류지만 실제로는 공식이 있는 거 2개랑 공식이 없는 거 나머지 이렇게 끝나. 그럼 공식이 없는 애들보다 그냥 D는 R로 해결 끝. 그때 요 D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 모르는 정보를 미지수로 두고 둬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미리 세워놓는 게 너희가 잘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모르는 걸 집어넣어서라도 직선의 식 형태를 만들어야 D를 구할 거 아니니. 그치?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얘기야. 됐을까?